and how we behave. 인간 행동 왜 그리고 어떻게. 박명희입니다. 그동안 우리는 여러 유형의 인격 장애들을 살펴보았죠. 의존의 가면, 포장된 인격의 가면, 자기 확신의 가면, 적대감과 공격의 가면 등을 살펴보았는데요. 오늘은 5번째 유형인 수동적 공격의 가면, The Mask of Passive Aggression에 대해 배워보겠습니다. 적대 공격성 인물들이 힘과 권세를 잡기 위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면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권세를 잡는 데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들은 권위에 저항하고자 하는 유혹을 받는 사람들이죠. 밀로는 이들을 적대적 또는 부정적 인물이라고 했죠. 그들은 여러 가지 애매하고 모순된 행동을 취합니다. 이들은 한때는 의존적이고 고분고분하게 대하다가 후에는 다시 자기 주장을 지나치게 펼치고 독립적인 태도를 보입니다. 존 버년이라면 이러한 사람들을 두 얼굴의 사나이라고 이름 붙였을 것인데 이들은 병적으로 만족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인 것이죠. 먼저 수동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면 그들은 업무 수행에 소극적 저항을 보이는 사람들입니다. 고등학생, 대학생, 대학원생 또는 의대생 중에서 이런 사람들은 권위에 저항하여 수업에 참석하지 않는다거나 연구 보고서를 늦게 제출한다거나 보강 시험을 요구하기도 하고 학기가 끝나면 제대로 과제물을 내지 않은 과목에 낙제 점수를 받지 않게 해달라고 요청하기도 합니다.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결혼 생활에서도 그의 배우자에게 어떤 일을 하기로 약속을 한 후 그것을 질질 끌며 지연하다가 결국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상대방은 약속했던 것을 상기시키고 바가지를 긁다가 마침내는 분노를 터뜨리고야 말죠. 그러면 이 일을 당한 수동 공격성 배우자는 마음이 상하고 말도 하지 않다가 입을 실룩거리고 마침내 토라지고야 마는 것이죠. 교회에서 이런 사람이 어떤 위원회의 위원장으로 뽑히게 되면 그는 위원회는 소집하지도 않고 어떤 보고서를 제출한다거나 무슨 행사를 해야 할 때가 되어도 정작 자신은 아무런 준비도 하지 않은 채 지냅니다. 직장에서 이런 사람은 큰 책임이 없는 일이라면 잘 해낼 것입니다. 그러나 무슨 결정을 내리고 이것을 실행에 옮겨야 하는 주도적인 일이라면 성실하게 하지 못하죠. 이것은 무슨 일에 결정을 내린다거나 이것을 실행에 옮기기 위해서는 짜여진 시간표를 따라 계획적으로 행해야 하기 때문인데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자신의 세상에서 시간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갑니다. 달력이나 시계 같은 것들은 아무런 의미도 없는 것이죠. 베트남 전쟁이 일어났던 시기에 미국에서 당시의 문화에 역행하는 히피 문화가 생겼었는데 청년들 중에는 그저 아무것도 하는 일 없이 빈둥거리며 되는 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생겼었죠. 이들은 시간 개념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젊은이들이 베트남 전쟁을 치르기 위해 군대에 징집을 당하는 시대였는데 그들은 자신의 생애를 위해 개인적인 계획을 세울 수 없었죠.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는 듯 했죠. 넌 그저 기분 내키는 대로 해라. 무슨 계획을 세우고 목표 일자를 정해놓고 정해진 일정을 따라서 일하면 뭘 하니? 내가 계획을 세워봤자 군에 징집을 받게 된다면 아무 소용도 없잖아? 하고요. 이처럼 권위에 대한 소극적 저항은 어떤 특별한 가정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 아니라 기존의 문화에 반대하는 문화적 혁명이 일어나는 시기의 사람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는 특성이기도 한 것이죠. 수동 공격성 인물의 두 번째 특징은 미래를 대비하지 않으며 자기 희생이 없다는 겁니다. 그들은 권위에 저항하고 가정이나 직장이나 학교에서 주어지는 일상적인 의무에 대해 저항할 때에 거의 자동적으로 보이는 5가지 행위가 있는데 일을 지연시킴, 빈둥거림, 고집을 부림, 의도적으로 비효율성을 보임, 건망증을 보임 등인데 이런 5가지 행위는
일반적으로 수동 공격성 인물들의 진단 기준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남침례신학대학교의 정신의학 및 행동과학 교수이며 종교심리학 교수인 웨인 오우츠 박사는 여기에 두 가지를 더 첨가했는데, 첫째, 그들은 현재 이 순간만을 중요하게 생각하며 과거의 실패에서 교훈을 찾지 않고 앞으로 어떤 위험이 있을까를 예측하여 어려움에 대비하거나 기회를 포착하기 위해 미래를 예비하지 않는다. 둘째, 학력이나 경력을 중시하는 사회, 즉 고등학교 졸업장이나 대학교를 졸업하고 학위를 딴다거나 전문인으로서 자격증이나 면허증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런 것을 얻기 위해 자신이 치러야 할 희생이나 자기 훈련 또는 교육들을 받기를 소극적으로 거부한다고 말이죠. 세 번째 특징은 직장이나 결혼, 가정생활의 의무를 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수동 공격성 인물이 학생이라면 그는 학교에서 할 일을 다 하지 못하고 성인인 경우에는 적합하고 만족스러운 직장을 얻는다거나 승진하기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것이죠. 적대 공격성 인물들의 경우에는 권력을 추구하고 다른 사람들보다 앞서기 위해 농간을 부리기까지 하지만,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의도적이든 비의도적이든 최소한의 일만 수행하고 자신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일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이러한 사람들을 상담하면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그들은 무엇인가 큰 일을 하고 싶다고 말하면서 이에 따르는 자기 훈련을 하지 않는 거죠. 예를 들어 작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 지속적으로 작문을 한다거나 작문법과 문학을 배우는 일이 없죠. 심지어 문학작품도 읽지 않습니다. 사업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경영학이나 원가 산정, 회계 관리 등 사업과 관련된 일을 배우려 하지 않고, 건축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계약을 체결하는 일이나 건축에 관계된 어떤 것도 배우려 하지 않는 거죠. 또 음악가가 되고 싶다고 하면서도 음악 선생님에게서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런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서 배우지 않고도 자신의 경험에서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수동 공격성 인물의 네 번째 특징은 배우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수개월 전에 오우츠 박사는 한 유대인 동료의 아들이 성인이 되어서 이를 축하하기 위해 성인식에 참석한 적이 있는데, 유대 랍비는 탈무드에 나오는 이 땅에서 효과적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세 가지를 인용하면서 이제 성인이 된 젊은이에게 다음과 같이 권고했죠. 첫째, 선생님을 선택하고 그분의 좋은 제자로 교훈을 받으라. 둘째, 당신이 배우고 함께 일할 수 있는 친구를 선택하라. 셋째, 사람을 판단할 때는 다른 사람의 말만 듣고서 판단하지 말고 그의 좋은 점을 보고서 판단하라 라고요. 수동 공격성 인물들은 그들이 훈련받고 배우기 위해 선생님이나 친구들을 택하려 하지 않는데, 이것이 그들의 큰 문제죠. 그들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부터 돈이나 다른 호의는 받아들이지만 그들에게 자문을 구한다거나 교훈이나 훈계는 받으려 하지 않는 것이죠. 네, 오늘은 수동 공격성 인물의 생활 양식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그들의 행동을 조금 더 살펴보죠. 여러분,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세요. 온 땅에 퍼지는 하늘의 향기 KCN. 지금 여러분은 인터넷 라디오 KCN을 듣고 계십니다.